강한 수학의 상위권 고등부 수학을 맡고 있는 곽병학입니다. 저는 이제 수학 평정쌤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상위권 고등부 수학이기 때문에 주로 상위권 아이들 위주로 하고 있고, 하늘고 학생들 전문으로 지금 올해 또 7년차 영종도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 킬러 문항이에요. 현재 지금 교육부에서 이거 발표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2024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일단 수학만 보시면 22번. 2023년도 수학 능력시험 보면은 수능 문제 22번. 이 22번이 사실은 수완수투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에요. 여기 가운데 이제 5.5라고 써 있죠. 이게 안 나와서. 여기 5.5라고 써있는데 이게 정답률이에요. 그러니까는 100명이 시험 치면 한 5.5명이 정답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은 수능 응시생이 올해 40만 명 정도 약 돼요. 그러면 5.5%면은 한 2만 명 정도가 그래도 정답률을 맞추는 거죠. 많이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해서 지금 사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23년 수능 문제 22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입니다. 부모님들 푸실 수 있으시겠어요? 22번은 전통적으로 항상 킬러 문항으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기 우리 학생 몇 학년이에요? 중2 관심이 있어서 왔구나. 이거는요, 수투에 있는 이 공통과목인데요. 수완수투가 공통과목이에요, 수능은요. 그래서 1번부터 22번까지 나와 있고요. 23번부터 30번까지는 선택과목이에요. 고3들이 공부하는 미적분, 기하,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거의 선택과목이에요. 근데 이 20번은 문이과 공통 애들이 응시하는 과목인데요. 22번이 맨 끝에 문항이에요. 그래서 킬러 문항으로 항상 잘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면은 이제 만점으로 가는 거죠. 사실 만점으로. 저도 물론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만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없애겠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수학 2라고 하죠. 2학년 2학기 과정이에요. 다항함수의 미적분과 미분과 적분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미분 내용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편 오른쪽에 해설이 있는데 해설은 이게 끝이 아니고 좀 길어요. 그래서 A4 용지 한 페이지. 이거는 지금 축약시켜 놓은 거예요, 제가요.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풀 때는 A4 용지로 한 장 반 정도? 한 장 반 정도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수능 볼 때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1등급 맞으려면 보통 제가 애들한테 이런 얘기예요. 30문항에서 28문제는 50분 안에 풀어야 된다. 1등급 맞으려면. 그러니까는 주어진 시간이 수학은 30문제인데 100분 줘요. 100분. 그러니까 50분 안에, 그러니까 50분에 끊어야 돼. 28문제를. 그리고 22번. 그 다음에 미적분을 많이 선택하니까 미적분이 이제 올해 6평 같은 경우는 48.3%가 미적분을 선택했어요. 확통을 이제 앞선 거죠. 미적분 선택을 많이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연대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를 나왔는데 공과대학에서는 다 여기 아버님들도 계시겠지만 공과대학 나오신 분들 아버님들도 계시겠지만 공과대학은 미적분 빼면 시체예요. 그래서 미적분으로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하기 때문에 미적분이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30번하고 아까 보여드린 이거 22번 두 문제를 가지고 나머지 50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이 두 문제를 이제 씨름해서 맞추면은 이제 수능 만점, 수학에서 만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앞으로의 수능 출제 경향은 어떠냐? 요새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많이 하지만, 사실은 변별력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또 수학 문제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여기 부모님들도 수학을 학창시절 때 배우셨지만 수학 이거 왜 배우냐?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수학은 실제 생활에 사용하는 수학 문제가 출제되면 학생들 어려워요. 수학을 실제 생활 접목하는 문제. 그래서 사실은 2006년도 이전까지는 이 문제가 출제됐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그 강원장님께서 설명하기 전에 저한테 요새 다시 수리논술이 대두될 거다 이런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예, 수리논술을 제가 해줬거든요. 근데 수리논술이 없어졌어요. 근데 수리논술이 많이 어려워요. 근데 주로 실생활 문제예요. 네, 저희 공과대학에서 주로 배웠던 전공, 네, 그런 것들을 네, 이제 대학별고사로 해서 수련술로 응시하는 거죠. 근데 이게 비싸요. 제가 보통 회당 네, 20만 원씩 받았고요. 대치동에서 할 때는 회당 한 번 할 때 40만 원씩 받았어요. 네, 많이 비쌉니다. 네, 수련술이 그만큼 어렵고요. 수련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공과대학에서도 대학 들어가니까 저도 미적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소재공학은 미적분하고 물리하고 화학이 백그라운드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연계해서 나와요. 수리논술이. 그러니까 수학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수학과 나오신 분들이 수리논술을 사실 잘 못하세요. 왜냐면 출제를 그렇게 안 하니까 대학에서. 수리논술은 대학별 고사입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다 달라요. 서울대를 가겠다 그러면 서울대 수리논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수시다. 6개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6개 내가 대학을 골랐어. 뭐 스카이 3군데, 그 다음에 서성한 3군데. 그러면 그 6개의 수련술을 다 공부해야 돼.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네,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그 한 학생이 지금 대성 그 학력개발원에 있는데, 그러니까 대성학원은 교육 그룹이잖아요. 교육 기업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가 수리논술을 해서 그 학생을 대학에 입학시킨 학생인데, 걔는 통계학과 갔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제 근무 중에 있는데, 수리논술이 그 당시에 그 학생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래갖고, 다른 학교 막 이렇게 6군데 다 넣었는데, 그래도 한 학교 돼서 합격을 했어요. 네, 수리논술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만큼, 수능 킬러 문항은, 현재 지금 수능은 2027년, 그러니까 26년 이후에 27년 수능부터는 실생활 수학이 없어졌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래서 좀 변별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킬러 문항으로 계속 올해 작년까지 온 거죠. 근데 이제 뭐 대통령 한마디에 또 다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생활 그 문제가 대두되면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또 수리논술까지 요새 얘기를 하니까 수리논술도 역시 그 실제생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네, 내신에도 킬러 문항이 있고요. 내신에서도 준 킬러 문항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능도 만약에 이렇게 실생활 문제가 수학 문제가 출제되면 이 내신 출제 경향도 수능 경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그렇게 내신 문제 출제 경향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실제 그 수능 킬러 문항을 대체할 네, 실생활 수학 문제는 어떤 거냐 이거죠. 네, 수능 문제는 4점짜리가 제일 높죠, 그죠? 네, 3점과 4점짜리 두 개로 나눴는데요. 네, 예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4점짜리 예시 문제예요. 네, 이렇습니다, 문제가. 네, 어때요? 네, 푸실 수 있으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 수학평전 책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이건 상용 로그 단원에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네, 이미. 그래서 하늘고 애들 이 책으로 다 제가 공부를 시켰고요. 네, 지금 글로벌 섬유 이제 소비 하락세 라이크라죠. 스판텍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 스판텍스에 대한 내용도 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이게 수리논술이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스판텍스는 1959년 듀퐁사에서 이제 만들었고, 네, 우레탄 섬유로 라이크라라고 하죠. 그래서 여성들 이너웨어로 많이 원자재로 쓰고 있죠. 그죠? 그러면 섬유의 반도체라고 불릴 정도로 화학 섬유업계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자랑하고 있는 품목이에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요. 네, 이것은 매년 네, 몇 프로씩 늘려야 하는지 구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풀이는 이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이제 킬러 문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3점짜리 좀 볼까요? 네. 아, 이것도 안 되네. 네. 조금 쉬워 보이죠? 네, 그쵸. 이게 3점짜리예요. 실생활수. 네. 이건 통계청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자료를 따서 네, 문제화 시킨 거예요. 제 책에 있는 건데 이것도. 네, 우리나라는 IMF를 98년도에 겪었어요. 그때 대외 채무가 80조 원이에요. 그래서 매년 대외 채무가 13%씩 늘어나서 640조 원보다 많아지는 언제인가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대해설을 해놨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similar increasing form이라고 해서 네, 한 갈래 증가꼴이에요. 이제 제가 뉴질랜드 영주권자인데 사실은 네, 거기서 5년 반을 그 고교 수학 강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애들은 이렇게 배워요, 사실. 네, 걔네들은. 네. 그런데 그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이 답은 뭐냐면 결국 2015년도에 우리나라가 640조 원을 넘었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와 이렇게 해서 실제 생활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수학에 적용해서 상용로그를 너희들 배웠으니까 이거를 맞춰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 아버님들, 어머니들 학창 시절 때 배운 수학과는 좀 차이가 괴리감이 있죠. 괴리감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전문가 집단 아니면 요새는 사교육도 네, 그러니까 검증된 전문가 집단 아니면 사교육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쪽을 누르면 이쪽에서 어렵게 내고 이쪽을 누르면 또 이쪽에서 어렵게 내는 게 네, 현재 한국 네, 부동산이나 네, 사교육의 현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신에서도 킬러와 준킬러 문항을 우리가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강한 영어 수학의 상위권 고등부 수학을 반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행평가를 꼼꼼히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수행평가. 네, 근데 이 수행평가가요, 네, 이제 하늘고 학생이 가끔 질문을 해요. 사진 찍어서 보내와요. 네, 그 다음 문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수행평가인지. 수학과 과학이 접목된 서술형 테마 문항을 출제해요. 자기가 출제해서 답을 내갖고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황당하죠. 네,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하여튼 수행평가를 꼼꼼히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상위권에 대입 성공을 하시려면 자녀분을. 세 번째는 수능 대비는 준킬러, 그러니까 킬러는 없어졌으니까. 네, 준킬러.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을 대체하는 실생활 아까 보여드린 수학 문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앞에서 초중 수학 원장님께서 이제 수학 총정리, 중학교 3학년 수학 총정리를 하고 나면 고등부 수학을 해야 되잖아요. 고등부 수학에서부터는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것까지 하고 고등부 올라오면 이런 문제에 들어가잖아요. 많이 헤매요. 벽이 높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한 2만 명 정도가 킬러 문항을 맞춘단 말이에요. 40만 명 응시자에서. 맞춘 애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는 애들은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강 원장님이 네, 공부 많이 시켜야 된다고 중학교 때부터. 예, 맞는 말씀입니다. 공부에 내공이 생기지 않으면 고등학교 와서는 중학교 때 안 생기면 고등학교 와서는 네, 벽이 높아서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달에 하늘고 2학년 김수련이라는 학생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네, 그래갖고 이거를 풀어달라고. 네, 그래서 이게 막 지문도 막 이렇게 왔어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본인이 이제 포물선을 그리는 건데 보통 물체들을 위로 쏘면 포물선을 그려서 저쪽 가서 떨어지잖아요. 네, 포탄을 날리면은 결국은 이제 포물선을 그려서 네, 땅에 떨어지는 건데 네, 요 식으로 좀 이 내용을 가지고 요 식으로 유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이거 뭔데? 네, 수행평가예요. 근데 자기가 테마를 정해서 하는 거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테마를 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유도가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네이버 검색 찾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물어봤대. 모른대요. 그래갖고 이제 저한테는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걸 보내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이거였죠. 네, 이겁니다. 네, 그래서 강한 수학에서 제가 이제 수업을 9시에 끝났어요. 그래갖고 네, 잠깐만 나 수업 중인데 끝나고 그래서 제가 그냥 5분 만에 풀어갖고요. 막 칠판에다 풀어서 5분 만에 찍어서 보내줬어요.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자기 만점 맞았대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수 없잖아요. 뭐 저희가 하는 거죠. 네. 뭐 사실은 공학에서는 이런 거를 수도 없이 많이 해요. 네, 이게 물리하고 네, 원래 적분 써서 해야 되는데 적분을 쓰지 말고 하래요. 그래갖고 네, 이제 상학함수 수완에서 상학함수와 그 다음에 포물선의 그 이제 벡터 뭐 그런 과정들을 이제 끌어다 떼서 당겨서 간단하게 명료하게 풀어내서 얼른 보내줘야 돼요. 그럼 본인이 못하니까 뭐 도와줘야죠. 그래서 네. 요렇게 이제 낸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뭐 중학교 자녀를 두신 여기 부모님들께서 하늘고를 내야 하늘고를 보내야 되겠다. 네.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네. 시험도 잘 봐야 되고요. 네. 수행도 자기가 테마를 정해서 저렇게 했는데, 예, 결과를 내야 되는데, 아까처럼 유도가 안 되면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왜? 그 선생님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선생님이 못 도와주면, 이제 수행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겠죠. 그러면 뭐 학교 내신도 안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보통 3등급까지는 네, 인서울에 상위권 써주니까. 그죠? 네. 써주니까. 근데 안 써준다는 거죠. 3등급 밑에 나오면. 그러니까 3등급 이상은 또 맞아야 돼. 1, 2, 3등급은 맞아야 되니까. 또 이런 또, 네, 수행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방학 단기 특강 교재예요. 네, 교재는 제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수학 평정이 28종, 학생용 14종, 네, 교사용 14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예요. 네, 뭐 수학의 정석처럼 네, 되어 있는 기본서입니다. 네, 쉬운 편과 어려운 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수능 평정은 28종. 수능 평정은 네, 정시 대비를 위한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서예요. 네. 집필 기간은 이건 6년 정도 걸렸고요. 네, 쉬운 편은 2, 3점짜리, 4점짜리는 어려운 편 되어 있고요. 네, 결국은 네, 하늘고애들 상위권이나 일반고 상위권이나 하늘고에서 이제 애들이 뭐 5, 6등급까지는 그래도 어려운 편 4점짜리로 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4점짜리 어려운 편 4점짜리 안에는 이 킬러 문항, 네, 준 킬러 문항들이 들어있는데요. 하늘고 애들도 많이 좀 어려워합니다, 사실. 네, 처음 보는 문제들이 많아서. 네. 요건 기본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평정은 24종으로 되어 있고요. 네, 고1-1 중간고사, 고1-1 기말고사 이렇게 각각 한 권씩 해서 총 확률과 통계까지 해서 총 24종으로 되어 있는데 기한은 빠져 있습니다, 이제. 네. 교사용까지 다 돼 있어서, 네. 그리고 내신 평정 같은 경우는 학기별 내신 대비서인데,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네, 이제 제가 집필을 네, 완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거는 이제 뭐 예스24 들어가면은 다 시판 중에 있는 책입니다. 네, 시간표입니다. 네, 시간표는 아침 10시부터 있고요. 네, 고1-1 과정은 이제 월수금 10시고요. 보시겠지만, 그 다음에 고1-2 과정은 네, 화목토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월 17일 시작일, 하늘고 시작일이고요. 네, 하늘고 애들이 이제 14일날 방학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종고는 좀 늦어서 이틀 뒤에 7월 19일부터 이제 영종고를 이제 수업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상고 공항고는 이제 7월 20일로 네, 수업이 네, 시작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 과정, 네, 중학교 이제 3학년 1학기 과정은 이제 15시에서 17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확률과 통계 이렇게 월수금, 네, 화목토로 미적분까지 고1부터 중학교 3학년 1부터 네,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 확률과 통계까지 다 네, 시간표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과정은 12회이기 때문에 12회인데 한 학기 과정을 다 끝내는 거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고1 수업 내용이에요. 네.
아까 이제 중등부에서 이제 그렇게 배워서 올라온 아이들이 있다면 연계 과정으로 돼 있고요. 네,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끝나면 네, 연계 학년은 이제 고1로 이어지고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는 네, 중학교 3학년에서 여기 보시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배우는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가면 다시 심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배워요. 네, 이번에 중상고에서 전교 1등, 수학에서 전교 1등 한 아이가 두 문제 틀렸는데요. 그 중에 한 문제가 이 심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예, 심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네, 어렵게 내면 또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이렇게 두 개를 연관해서 같이 섞어서 내거든요. 그 두 개를 겹쳐서 이거든요. 그러면 좀 어려워서 하나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차 방정식과 부등식인데요. 네, 중3 때 배우지 않죠. 네, 중3 때는 2차 방정식이 끝나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이제 3차 방정식 이상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주로 x값을 구하는 거겠죠.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니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니까 4차 방정식. 조리제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요. 네,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워해요, 애들이. 네, 부등식. 네, 이번에 애들 그 시험 네, 저게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을 이제 완전히 뽀개주는 네, 그러한 아마 수업으로 네, 가게 될 거고요. 네, 이 과정은 연계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즉 수학2죠. 네, 수학2와 기하로 연결이 됩니다. 네,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은 기하로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학생들 배우는 심화 2차 방정식, 2차 함수, 고차 방정식, 부등식은 바로 수투의 미분과 적분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네, 얘를 잘 해야 네, 2학년 올라가서 2학년 2학기 과정을 잘 할 수 있겠죠. 이게 안 되면 여기 가서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학년 돼서 수학 포기하는 애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에는 뭘 배우냐? 집합과 명제. 네, 집합과 명제는 사실은 고3까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수능에도 안 나와요. 네, 그냥 저 때만 하고 마는 겁니다. 네, 연계가 없습니다. 얘는. 네, 여기서 연계는 뭐냐면 순열과 조합이 바로 2학년 확률과 통계로 이어지고요. 이 함수의 종류는 중요해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미분 적분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1학년 2학기에서는 내가 정시를 가겠다 하는 애들 중에서는 이 함수의 종류하고 순열과 조합을 잘 해야 돼요. 왜? 2학년 2학기와 학통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수능 필수 과목이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1, 2학기 과정은 그냥 수능에 나오지 않는 과목이에요. 그냥 수능을 보기 위한 기초 과목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수능 과목은 2학년 1학기 수완, 2학년 2학기 수투, 그 다음에 미적분. 이게 이제 수능에 나오는 필수 과목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을 또 잘하기 위해서는 예, 앞에 있는 1학년 과정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왜? 얘는 이제 수능 필수 과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기하는 처음 들으시나요? 네, 옛날에 학창시절 때 기하. 네, 사실은 기하라는 과목이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하와 벡터 뭐 이렇게 해서 네, 사실은 수투 뭐 이렇게 했는데 네, 교과서가 재편돼서 기하로 나왔는데 기하는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돼 있는데 내신에서는 성적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미적분하고 확통만 들어가고 기하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고1 과정을 이제 이렇게 기초해서 네, 이제 내신 준킬러까지 자처지형을 총 망라해서 네, 배우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고1 과정. 고2 수업 내용이에요. 2-1학기, 2학년 1학기 보면은 초월함수 과정을 배워요. 네, 초월함수. 초월함수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초월함수라고 해요. 네, 그럼 2학년 2학기에서는 뭘 배우냐? 다항함수의 미분, 적분을 배워요. 네. 근데 초월함수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미적분에서 연계가 돼요, 완전히. 예, 이걸 모르면, 초월함수를 모르면 여기에서의 미적분은 초월함수에 대한 미분과 적분을 배웁니다. 그리고 다항함수의 미분과 적분은 수투에서 배우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수능 필수 과목 다시 정리해드리면 요 과정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미적분 이렇게 세 과목을 수능에서 보는 겁니다. 자녀분들이. 네. 그래서 2학년 1학기 과정은 정말 잘해야 되겠죠. 네. 이걸 못하면 미적분을 따라갈 수 없거든요.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여기서 안 배우면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뭔지도 몰라. 네. 그러면은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 적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이 과정부터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네, 철저히. 그래서 다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고2 과정은 수능의 아방가드로서 네, 고3 미적분을 배우는 교도보의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미적분의 캐스를 무너뜨리기 위한 항전 네, 과정이에요. 네, 엄청 싸워야 돼요. 여기서 애들이랑. 네, 이거 하면서 엄청 싸워요. 왜냐면은 막 수능 4점짜리 막 이런 거 막 걷다 넣어주거든요. 하늘고 애들 힘들어해요, 걔네들. 그러니까 일반고 애들은 아예 그냥 덮어버려요. 예,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반고 여기 지금 영종도에 이제 중상고, 공항고, 영종고 애들이 있는데 네, 수능 4점짜리 킬러, 준킬러 사실 제가 잘 다뤄주지 않아요. 예, 종교 1, 2, 3등이 와도 애들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애들이 내신으로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죠. 걔네들은 내신 잘 따서 수시로 네, 이제 좋은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죠. 네, 이제 3학년 과정인데요. 네, 이제 미분과 적분이에요. 네, 수열의 극한이 나오고 초월함수의 미분과 적분을 이제 배워서 고등수학을 완성하는 거예요. 미적분을 배우러 왔다 하면 네, 미적분을 수학수도 다 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면은 다 했다 그러면은 미적분이 들어가요. 근데 미적분 하다 보면은 네, 구멍이 네, 고 1, 2 때 뭐가 부족한지 다 쫙 드러나요. 그래서 미적분은 수학, 네, 고등수학의 완성기예요. 네, 나 미적분 좀 했어. 그러면은 네, 고 1, 2 수학 네, 다 된 거예요. 네, 재작년에 그 하늘고 8기 졸업생 중에 한 명이 이제 보통 하늘고는 전국구 D전형인데 25명이 들어오잖아요. 네, 걔네들이 찐 잘하는 애들이에요. 전국구 애들이니까. 네, 걔네 들어왔는데 공항중 나오고 하늘고 간 애가 종교의 탑을 찍었어요. 계속. 네, 원래 전국구 애들이 찍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중1 때 미적분을 저한테 배우러 왔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야, 너 수학수도 다 했어 했더니 예, 수학수도 6학년 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했는데 구멍이 좀 드러나요. 미적분 하다 보면. 네, 그래서 메꿔지면서 수학수도를 그 자리에서 메꿔지면서 미적분을 해갔는데 걔는 이제 하늘고에서 계속 탑을 찍었어요. 일단은 공항 중에서는 전교 15등 전후로 이렇게 했어요. 전교 1등이 아니에요. 공항중 출신인데. 예, 그래서 이제 하늘고에서는 계속 이제 탑을 찍고, 네, 이제 수학이 강한 학교니까 하늘고가, 네, 탑을 찍고, 이제 서울대 의대가 150명 정원인데 105명이 수시로 뽑거든요. 네, 근데 인천광역시에서 한 명 갔어요. 네, 그 아이 한 명 갔어요. 서울대 의대, 네, 수시로. 근데 걔는 수능에서는 사실 300점 만점,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니까 1등급 맞았고, 네, 국어, 수학, 과탐 300점 만점에 288 나왔어요. 288. 네, 사실 288 나오면, 정시에서 288 나오면 서울대 의대 못 갑니다. 네, 서울대 의대나 연대 의대는 똑같이 커트라인 같은데 298점 나와요. 298점. 네. 그러니까 288점이면은 뭐, 지방대 의대는 네,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네. 근데 얘는 이제 수시로 네, 이제 105명 뽑는데 네, 그래도 한 명이 들어갔죠. 네, 인천광역시에서 그 아이가 됐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수학이 미리 땡겨서 선행을 하면 네, 영종도에서 와 보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그냥 어떤 어머니는 슬렁슬렁 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뭐 야 공부 안 해도 뭐 나중에 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수학 뭐 나중에 사칙연산만 네, 하면 다 뭐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네 하여튼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머니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아이들은 공부 잘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막 어머니들이 쪼아대고 막 아버님이와 공부에 관심 갖고 이렇게 한 아이들이 그래도 인서울 가더라고요. 네, 그래도 인서울 가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하늘고에서 네, 출제됐던 네, 내신 준 킬러 문항이에요. 네. 이렇습니다. 네. 좀 비슷하죠. 네. 그죠? 네, 이 문제를 네, 지도를 해줬는데 이 문제가 이제 출제돼서 나온 거죠, 하늘고에.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네, 이제 영종고에서 이제 저희 자랑이죠. 네. 조연서. 네. 네, 충남 의대를 제가 영종고에서 그래도 합격을 시켰어요. 최초 의대를 제가 보내주셨습니다. 예, 보냈습니다, 얘를. 네. 얘는 2학년 1학기 초반에 왔어요. 네, 여학생인데, 네, 그래서, 네. 뭐, 전교 1등인데, 그 어머니가 얘는 가짜 전교 1등이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학교 내신 수학이 100점이 안 나온다. 하나 틀리거나 2개 틀리거나, 기분 나쁠 때 2개 틀리고, 네, 컨디션 좋을 때는, 네, 하나 틀리고, 네, 100점이 안 나오는데, 그게 가짜 전교 1등이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의대를 가야 됩니다. 자기 의대 가고 싶대요. 네, 아프리카 봉사활동. 네, 그래서, 야, 너 사면이 되나. 여자 수바이처를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네, 했어요. 열심히. 막 지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100점, 이제 중간고사 100점이 나왔어요. 네, 첫 시험 봤는데, 중간고사. 그랬더니, 어머니가, 네, 진짜 100점이 나왔네요. 연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답장을 해드렸죠. 어머니 100점 만들어달라면서요. 예,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또 100점 나왔어요. 연서 또 100점 나왔어요. 선생님이 그래요. 100점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제 책 중에 내신 파이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뒤입다 시켰거든요. 네, 애월 정도로. 그게 이제 중상 난도와 최상 난도였는데, 그거를 엄청 뒤입다 시켰어요. 얘를. 네. 그리고 또, 이제 1대1로 하다 보니까, 그 아이는. 그래서 이제 과제를 내주고, 이제 나와서 판서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러면서 서로 이제 봐주고 모니터링 해주고 하나하나 다 해줬어요. 네. 그래서 네, 마지막 이제 96점 맞았는데 3학년 학기. 네, 96점 맞은 거는 이제 그 교육 외과점에 있는 네, 교과서에 이제 삼각함수 200학 공식을 쓰는 건데 그 교육 외과점이에요. 교육과정에 빠진 건데 그 영종도 그 교과서에 그 한 구석에 있는 문제를 학교 선생님이 냈어요. 예, 그래갖고 그게 4번 문제였는데 얘가 그걸 틀려왔어요. 예, 그래갖고 분명히 저는 다 해줬거든요. 네, 근데 그걸 틀려왔어요. 교육외과. 그래서 그런 구텐이에 있는 문제도 내신에선 낸다. 교육과정이지만 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상위권을 가는 저의 이제 수학 교재를 가지고 만든 시스템이에요. 네. 이번 방학 단기 특강에는 이 계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이 수학평정 기본서와 그다음에 내신평정, 수능평정, 네, 요까지만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네, 물론 뭐 단원평정도 있는데 단원평정은 이제 학생들이 취약 파트, 네, 일명 잘 틀어라 해서 학생들이 잘 틀리고 어려워하는 네, 문제만 골라놨어요. 핀셋으로 딱딱 골라놨고 애들이 이 단원평정 좀 많이 괴로워합니다. 네, 왜? 애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만 딱딱 뽑아놨거든요. 이게 이제 B, C, A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것도 역시 이제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네, C 등급 안에는 C를 해서 B 등급을 해야 되고, 또 B 등급에서 A 등급으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파이널, 네, 이 내신 파이널을 이제 공개해서, 네, 뭐 1등급도 받고, 네, 합격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 교재는 이겁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채택돼 있고, 예스24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학원에서는 네, 이제 제 책이 한 3,000여 개 전국의 학원에 네, 교재로 채택돼 있습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뭐 질문하실 분 있으면 받겠습니다. 아까 네. 그 최종적으로 충남의대 보낸 그 학생은 선생님하고 1대1로 내신 준비를 몇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했을까요? 주 5회 했습니다.
주에 몇 시간씩이요? 1시간 반씩 했어요. 1시간 반. 네, 주 원래는 6회 했는데요. 6회 막 때려 넣는데 하늘고 애들도 방학 단기 특강 이렇게 오잖아요. 주 8회 하는 애들도 있어요. 예, 적게 하는 애들이 저한테 적게 하는 애들이 주 4회, 많게 하는 애들이 주 8회. 그러니까 내가 하늘고에서 5등급 받는다. 그럼 주 5회에서 6회 막 때려 넣어요. 그거 안 하면 수강시트 못 끝내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제 그 학생은 그 조연서는 나중에 3학년 올라가서 국어가 안 돼갖고 저 뒤에 계신 이제 국어원장님한테 제가 또 어머니 얘 이렇게 하고 이거 국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국어를 못해요. 이과적인 아이라 여자애고. 예, 그래서 이제 저 뒤에는 이제 국어원장님 좀 이따 나오실 건데 저분이 이제 또 모의고사 또 98점 맞게 해주고 국어. 네, 그래서 영종 뭐 연서 담임 선생님 막 어머니한테 전화해갖고, 얘 무슨 일이래요? 국어, 이번에 모의고사가 4월 모의고사죠? 원장님? 네, 98점이 나왔다고, 연서 선생님도 놀라셔갖고, 담임 선생님도 놀라셔갖고, 연서 어머니한테도 막 전화하시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이제, 저 원장님한테 이제 전화해갖고, 98점이고 맞냐고, 네, 얘 실력 맞냐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해갖고 이제 얘는 이제 사실은 전남대의대, 조선대의대, 충남대의대 세 군데를 됐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사실은 그 수학만 잘해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또 국어도 이제 같이 저 원장님이랑 이제 팀을 이뤄서 걔를 만들었습니다. 네, 수행도 이제 하루는 적분을 실생활 수학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와서 그래갖고 또 해주고. 네, 미분은 또 실생활 수학에서 어떻게 또 해주고, 어디에 쓰이냐고, 그걸 또 해주고, 네, 심지어는 한 번 와서, 선생님, 저기 역사 좀 아세요? 네. 조선시대 때 삼정문란에 대한 대책을 수행으로 써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갖고 이제 전정, 분정, 황국 있지 않니? 너 홍경래는 알아? 했더니 홍경래는 안 돼. 몇 년이야? 했더니 그건 모르는데 1811년 아냐? 내가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래갖고 또 그거 대책 해줬잖아요. 대책은 이제 쿠파, CJ 대한통운. 그래갖고 이제 삼각형 거점 만들어서 무게중심 잡아서, 네, 그 무게중심이 이제 거리의 최소화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좌표 찍어서, 네, 효율적으로 운송비와 거리 시간을 다 전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서울, 뭐 광주, 부산이면 세계 삼각형 딱 찍어서 중심되는 지역을 딱 잡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각 지역으로 운송을 해주는 그런 물리 시스템. 근데 삼정문란이 사실은 탄광놀이 중간에서 해먹어서 조정으로 이제 흑사군에 안 가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물리 시스템이 CJ 대한통운이나 쿠팡처럼 뭐 새벽 배송까지 해야 된다, 조선시대에. 네,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수학으로 또 접목을 시켜서까지 해줬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역사 선생님이 밤마다 들어가면서, 야, 역사 수행은 조연서처럼 해야 돼. 막 이러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도움 여러 가지로 많이 해줬어요. 네, 수학, 말 그대로 수학이지, 이게 여러 가지 말 해야 돼요. 하나를 의대를 보내려면, 그리고 저 원장이랑 저랑 또 의대는 또 면접도 있어요. 자소서. 저 원장님이 자소서 이런 거 다 생기면 해주셨고, 네, 물론 돈 받았죠. 많이 못 받았고요. 네, 영정도는 많이 못 받아요. 싸요. 네. 그리고 면접까지 다 해줘야 돼요. 의대 면접. 의대 면접은 또 이게 생명과학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대신, 이게 이제, 채수나, 뭐, 폐수나, 그거 다 해줘야 돼요, 제가. 예. 그리고 둘이 같이 면접을 또 같이 다 해줬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의대를 만든 거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네. 만약에 그 1-1하고 1-2를 같이 방학 특강을 주고, 네. 그 다음 학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기가 시작되면? 학기가 정규반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단원평정, 그 다음에 수능평정, 네, 이러한 심화 수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신 수업을, 심화 수업을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선행을 만약에 한다 하면, 네.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 수업을 2타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제 방학 단기 특강으로 선행을 했잖아요. 지금 중3인가요? 자녀분이? 1학년.
고1이에요. 고1이면은 고1-2, 그 다음에 고2-2를 하셔야 돼요. 2-2요? 네. 1-1은 이제 지난 거니까. 그죠? 네. 한 번 더 들으려고 하거든요. 안 들어도 돼요. 들어야 될것 같은데. 아, 들으면은, 왜냐면은 예. 공부를 저런 걸 하다가 네. 전화 오면서 아예 지금 수학을 안 할 상태예요. 아, 수학을 맞거나. 뒷부분을 따라올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은, 근데 상위권 반에 제가 해보니까 하늘고 애들 해다가 일반고 하니까 좀 많이 힘들어요, 제가. 예, 말 그대로 그냥 깎아줘요. 전라도리로 깎아줘요. 그리고 애들이 못 따라와요. 이렇게 숙제가 많은, 제가 보기엔 많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의 기준은 그거 아니면 저는 그냥 나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 상위권을 가고자 하는 아이나 상위권 있는 아이들이 들어오는 반 있잖아요. 상위권 반은. 그러면은 따라오기 위해서 본인이 마음가짐을 갖고 들어와야 돼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예, 근데 수학 이렇게 공부해본 거 처음이래요. 근데 양 많지 않거든요. 예, 많지 않아요. 근데 막 숙제 뭉탱이를 내준대요. 근데 사실 제 책이 많아요. 한 번 하면 막 8권씩 때려 넣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상위권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반고도 그 랭킹에 있는 애들은 잘해요. 네, 전교 1, 2등, 3등 하는 애들은 잘해요. 물론 제가 보면은 너 아이 더 해야 된다고 하지만 네, 지금 그래도 상위권 반에서 중상고에 그 박서연이라고 걔가 그래도 좀 따라와요. 네, 묵묵히 따라오고 네, 못 따라와서 나가는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냥 못 따라오면은 그냥 한 명 놓고도 상관없다 나는. 네, 그냥 한 명 해서 작품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조연서처럼. 네. 걔는 아예 개인주도 하려고 원했지만 물론 개인주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갈아타신 거죠 어머니가. 네, 앞에 선생님이 막 이렇게 그것도 몰라 막 계속 그러니까 조연서가 나름 그래도 자기도 전교 1등 하는데 영정고에서 막 그러니까 이제 속상한가 봐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고. 예, 근데 제가 가르쳐 보니까 원초적인 질문을 하는 아이예요, 걔가. 그러니까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아무래도 좀 이게 수학을 이제 완전히 그 전문가 아니면은 대답을 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요, 연서가. 예,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 뭐, 너 기본적인 원천을 너가 물어본다는 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했고, 뭐 제가 아는 만큼은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준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상위권반 들어오려면 그래도 마음가짐과 부모님들도 너 거기서 배겨놔야 돼. 그렇게 계속 푸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애가 힘들어 그래. 야 됐다 힘드니까 그만둬. 이렇게 했다가는 이제 애 망가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아이가 지금 원장님 강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한 아이는 이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예, 그죠. 예, 근데 어머니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 과정을 고비를 넘겨야 된다. 예, 본인이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그러니까 이 과정을 넘어야 된다. 그게 어떤 그 넘어야 될 배리어 에너지가 있잖아요. 장벽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그걸 넘으면 그 다음 좀 편해져요. 그 다음에 또 넘으면 편해지고. 그러면 상위권에 올라왔으면 그 다음 또 편해집니다. 수업이 3번만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네. 아예 원장님한테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뭐 상위권 가려고 다 학원 보내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본인도 열심히 뭐 피는 아니라도 땀은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저도 또 열심히 했으니까 뭐 스카이 갔겠죠. 그죠? 네. 뭐 계속 중3 내내 뭐 3학년 내내 정규 1등 찍고 또 고등학교 가니까 네, 고등학교 가니까 뭐 또 한숨 돌려야 되겠다 했더니 뭐 내가 너만 정규 1등이야 나도 정규 1등이야 뭐 자기도 다 정규 1등이래요. 그러니까 또 숨이 찬 거예요. 이 적들과 물리차니까. 그래서 또 열심히 또 했죠. 그래서 또 대학 가니까 뭐 나도 정규 1등이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 또 열심히 또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번 근데 올랐으면요, 자기가 자존감이 아주 높아지잖아요, 자존심이. 그래서 안 떨어지려고 또 열심히 해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오토매틱으로 알아서 그 아이가 열심히 잘해요. 네, 그러니까는 좀 약간 이렇게 받아주는 것보다는 강인하게 좀 푸시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아이를 상위권에 올려놓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 수능 킬러 이문항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좀 이슈화돼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네, 우리는 또 어쨌든 뭐 가야 될 길은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없으시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